헬로 얘들아, 선생님입니다. 시험 기간도 가까이 오고 해서 통합과학 1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정리. 안 그럼 만리 정리가 아니고 뭐다? 정리다. 먼저 시간과 공간. 이 원시인 둘이는 만나지 못했어. 왜 만나지 못했을까? 시간을 정하는 거, 그리고 산골짜기 공간을 정할 때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어. 정확성이 떨어져. 그래서 만나지 못한다. 그럼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지. 시간을 한번 보면 짧은 시간도 있고,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과 같이 짧은 시간도 있고, 여기 시간 정확하게 나타냈네. 뒤에 초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 138억 년. 긴 시간도 있고, 맞지? 짧은 시간도 있고 긴 시간도 있다. 우리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겠노? 규모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규모가 커야? 당연히 우주의 나이가 번개가 주는 것보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보다 규모의 크기가 크지.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 다음에 공간의 크기는 우리가 길이를 나타내는데, 공간의 크기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가 규모라고 하지. 공간의 규모를 뭐로 나타낸다? 길이로 나타냅니다. 여기 보면 적혈구의 지름, 그리고 지구의 지름. 실제 길이가 여기 나오지. 이게 지구의 지름이고, 적혈구는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온다시피 적혈구는 7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뭐가 달라요? 규모의 크기가 다르지. 그러면 규모의 크기가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요? 지구의 지름이 적혈구의 지름보다 규모의 크기가 큽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래서 규모는, 자연 세계의 규모는 상당히 다양하다, 맞지? 다양하기 때문에 규모를 뭐 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규모를 고려해서 관찰하거나 측정해야 된다는 거지. 자연 세계의 규모는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원자 수준을 나타내는 미시세계, 그리고 그보다 훨씬 큰 규모를 나타내는 거시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현할 때는 시간은 나노초, 공간의 크기는 나노미터, 이렇게 뭘 쓴다? 원자 수준에서는 어떤 단위를 쓴다? 나노라는 단위를 씁니다. 나노라는 단위는 10의 9승을 의미합니다. 나노미터. 그리고 이 아래쪽은 뭘 나타내는 거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크기를 한번 볼까요? 적혈구 크기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여기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된다? 뭐가 커진다? 규모의 크기, 즉 공간 규모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지.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내고 공간 규모의 크기가 누가 크니? 라고 하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거시세계, 미시세계를 나누는 기준은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원자 수준만 뭐라고 하자? 미시세계라고 하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결국 뭘 고려해야 된다? 자연현상을 기술할 때는 규모의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크기를 고려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측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뒤쪽 편에 나옵니다. 고고고. 자, 여기 보면 측정을 할 때 초시계 같은 경우는 100m 달리기 얼마 걸리느냐는 쉽게 측정할 수 있지만, 빛이 두 지점 사이에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걸 하기는 힘듭니다. 이거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암석이 풍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건 너무 긴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측정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공간의 크기를 예로 한번 볼까요? 공간 규모 30cm 자는 필기도구의 길이는 측정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억시 적은 거, 미생물 또는 억수로 큰 공간, 즉 긴 길이는 측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다? 측정 대상의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필기 내용 한번 볼까요? 빰빠바밤 빰빰빰빰빰빰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한 시간, 빛이 1m라는 거 이동한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뭘 사용한다? 원자시계라는 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암석이 풍화되는데 걸리는 시간, 억수로 긴 시간,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리고 공간의 크기, 원자의 크기는 뭘 이용한다? X선을 이용한다. 그리고 지구와 달 사이 거리는 레이저를 사용한다. 미생물의 크기는 현미경이나 또는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뭐에 따라서 시간이나 공간의 뭘 고려해야 된다? 규모를 고려해서 뭐가 달라져야 된다? 측정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첨성대 높이 9.51m 이거 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짜잘히 설명했지. 이거 별을 관측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잡다한 이야기들 많이 했지. 잡다한 이야기들 기억나나 혹시? 그런 것들은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오, 여기 숨겨진 보석 에베레스트 산 높이 이거 어떻게 측정했는가 그러면 최근에 GPS 위성을 이용한 GPS 시스템 안에 위성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원자시계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 차이를 이용하는데 시간이 억수로 미세한 시간을 우리가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어서 GPS 위성 안에 원자시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지구 반지름은 6,400k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따라서 얻은 측정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요 정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옛날에는 어떻게 측정했어요? 아주 옛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지. 자, 다음 페이지. 아이고 귀여운 게 나왔네. 세슘 원자시계. 앞에서 어디에서 나왔었노? 원자시계 어디에서 나왔어요? GPS 할 때 원자시계가 나왔죠. 아주 정밀한 시간을 측정할 때. 자, 옛날에는 어떻게 했노? 옛날에는 자연을 이용했지. 자연의 규칙성을 이용했습니다. 태양의 위치나 달의 모양 변화가 어떻다? 상당히 규칙적이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앙부일구라는 걸 이용했는데 앙부일구는 요래 생겼어요. 와, 쌤 이 안에 보니까 가로선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세로선도 있네요. 이 가로선과 세로선이 뭘 보는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그림자 있지? 그림자의 위치에 따라서 가로선과 세로선이 가로선은 뭘 보는가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계절 그 다음에 세로선은 어떤 위치에 따라서 뭘 이야기해 주는가 그러면 오늘 몇 시냐라는 시간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몇 시 몇 분인가. 자, 그러면 이 앙부일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위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해시계라는 거지. 해시계. 소뚜껑 모양의 해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뚜껑 뒤집어 놨는 것처럼. 현대에는 어떻게 측정했겠노? 그러면 현대에는 여기 있지, 세슘 원자시계. 세슘 원자시계가 1초에 이만큼 규칙적으로 진동을 한대. 그러니까 몇 번 진동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1초를 나누어서 억수로 정밀한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시간은 현대하고 과거에 세슘 원자시계 또는 앙부일구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길이는 어떻다? 길이는 뭘 나타낸다 했노? 앞에서 공간의 규모를 나타낼 때 길이를 사용한다고 했지. 옛날에는 손가락 끝마디, 이걸 뭐라고 했지? 치. 발걸음 폭, 보폭, 일정한 길이의 막대 뭐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길이를 나타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손가락 마디의 길이는 우리가 현대에 이런 것도 사용을 합니다. 한치의 양보 없이, 여기 한치 약 3cm를 뜻합니다. 그리고 세치효는 3cm가 3번이니까 9cm. 1보 후퇴, 2보 전진은 이 정도 길이. 자의 한자는 30.3cm 정도, 약 30cm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먹는 오징어하고 비슷한 예 한치도 아주 작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한치.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맞지? 그래서 현대는 정밀한 자나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길이를 좀 더 작은 규모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뭘 사용한다? 레이저로 빛을 쏘아서 빛이 왕복한 시간을 이용한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정도 갑니다. 약 1초에 초당 30만 킬로미터 정도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빛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규모의 아주 작은 규모로부터 아주 큰 규모까지 다양한 측정 방법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지. 자, 그림에 보여지듯이 앙부일구라고 하는 것은 해시계제. 해시계로 뭐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야? 태양의 위치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고, 궤종시계라는 것은 모연의 진자 운동이지. 진자가 규칙적인 주기를 가지고 운동한다는 거지. 세슘 원자시계는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가 항상 일정하다. 9192631770번 1초에 요만큼 진동합니다. 와, 선생님 뭔가가 다들 규칙적이네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자, 디지털 자, 그리고 레이저 길이 측정기, 이런 순서대로 측정 방법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는 과학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맞지? 현대에는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세슘 원자를 사용한다. 맞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뭐야? 개념 정리 활동지. 개념 정리 활동지. 앞에서 했는 거. 시간과 공간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자연 현상을 탐구할 때는 뭘 고려해야 된다? 규모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규모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지. 지구의 지름 이렇게 하면 공간 규모가 누가 크다? 지구의 지름이 공간 규모가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태양의 위치, 이걸 나타내는 게 뭐야? 앙부일구. 가로선하고 무슨 선이 있다? 세로선이 있지. 현대에는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한다. 요게 들어갈 거지.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길이 측정은 어떻게 발전이 되었나? 손가락 마디의 길이 치, 보폭,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측정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레이저로 뭐를 쏘아서 빛을 쏘아서 빛이 왕복한 시간을 이용한다. 빛으로 우리가 길이를 측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념 정리됐나 이제? 문제 보자. 시간과 공간의 규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거시세계는 원자수준 땡땡땡 이건 뭐야? 미시세계.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양하다. 맞지? 측정 대상의 규모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니디. 그 다음에 시간 측정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뭐야? 달의 모양 변화와 태양의 위치 변화. 이렇게 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 나머지는 뭡니까? 시간 측정이 아니고 무슨 측정이다? 길이 측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했나? 잘 따라오고 있어. 그럼 뒤쪽 편에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물체의 크기에 따른 차이점 분석하기. 아마 이건 수업 시간에 아마 해봤을 거야. 저걸 토대로 해서 관찰했을 때 가장 작은 물체는 수소 원자로 나왔을 거고 우리은하 가장 큰 물체가 이렇게 나왔을 거야. 여기서 광년은 뭘 나타내는 거다? 시간이 아니고 길이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빛이 10만 년 동안 간 거리를 뜻한다. 즉 길이를 나타낸다. 0.1 나노메타, 나노는 어떻게 되는 10의 마이너스 9승메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수소 원자는 앞에서 했듯이 뭘 이용해서 X선이라는 측정 방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이것만 살펴보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다 했는 것 같은데 맞지? 뭐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뭘 살펴봤다. 측정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결론은 뭐야? 뭘 고려해야 된다? 규모의 뭘 고려해서? 규모의 크기를 고려해서 뭐 해야 된다? 탐구하거나 관찰하여야 한다라는 거지.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현대에 와서는 매우 발전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규모를 우리가 연구하고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기본량과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